내가 왕이 될 상인가? 농담. 아니 이미 옛날에 포기했지. 그럼 대표가 그나머지 재밌었다. 그리고 눈물 나게 좋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양념처럼. 네. 가요. 양념. 어차피 우리 그릇은 신경은 아니야.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86화 시작합니다. 네, 백화가 얼마 안 남았네요. 14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금방이죠. 네. 사주면 뭐 금방이죠. 네. 내년 초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개 방송 어떻게든 하려고 하거든요. 연말이든 네. 연초든 하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이 댓글 이야기 잠깐만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반가운 댓글이 있었어요. 뿌듯한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유튜브 저 영상 댓글에 그놈이 너무 재밌어서 한국사 공부해서 시험 봤어요. 1급은 못 땄지만 역사 흐름을 파악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다시 도전합니다. 역사 너무 재밌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뭔가 준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이분께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박수를. 저도 한국 역사에 관심을 좀 갖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 컨텐츠로 하나 할까요? 시험 보는 거를 그 다 공개까지 하고 점수. 공부하고 공부 안 하고. 쌤 2급 나오면 재밌겠다. 근데 이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는 1급 못 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는 게 아마 시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정답을 내려놓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네. 역사 연구자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시대 아니면 네. 이거는 사실 사지선다거든요. 네. 밑밥 엄청 깔죠? 또 이거 아우미 깨물었어 또. 실제로 저는 여기 그 시험 치는데 한번 조교로 아주 어렸을 때 네. 들어가 봤어요. 음.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이거 네. 출제하는 거 한 달 동안 합숙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각 시대 전공 선생님들이 다 따로 계세요. 거기서 이제 몇 문제씩 이렇게 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한국사 시험 보려고 마음 먹고 문제집 샀었거든요. 역시 역사 선생님은 최태성 선생님. 정리가 기가 잘 돼 막히죠. 있더라고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좀 공부하다가 시험 못 보고. 근데 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뭔가 이 증거를 남겨놓고 싶거든. 그렇죠. 그 욕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고 시험 공부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역사에 호기심을 갖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그 계기가 됐다는 거에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치실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면적인 걸 시험 볼 수 있는 수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배성했다는 거죠. 연령 제한 있는 시험이 아닌데 그런 게 어딨어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교수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획일적인 교육에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근데 이게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네. 보통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딱 학교 다녔는데 밑에 뭐 은행 뭐 공기업, 부대 이래가지고 딱 나와서 저도 이거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딱 뭐 고조선, 고구려 때 접었던 기억이. 바로 처음부터 접으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첫 시간이에요. 지수로 그때 접은 거 아니야? 첫 시간이에요. 전 좀 배웠네. 저는 그 돌도끼 만들다 끝났거든요. 선사시대가 첫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가의 이제 성장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건데. 맞아요. 아하. 예. 전 돌도끼 만들고 벽화 그리다 끝났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 예.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수능이지 않나요? 그럼 수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 아, 수능 문제를. 쉽습니다. 네. 수능 한국사 굉장히 쉽습니다. 아, 10박스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아. 점수를 모두 동일하게 다 공개한다고 하면 합시다. 아 동일하게. 사실 저나 오창석 씨나 박가영 씨는 좀 점수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이분이 걱정이죠. 왜 나는 상관없어. 나는. 혹시라도 배 교수님이 우리보다 좀 점수가 낮게 나오면 나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이제 애들 가르칠 리도 없고 우리 김쌤이 문제지. 김쌤 가르쳐야 되니까. 아니 역사로 박사 논문도 쓰셨고 네. 사실 사람들은 박사 그러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척척 만물 박사. 박사, 척척 네. 박사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배상훈 교수님도 당연히 만점이 그렇죠.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그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에도 그 국사가 있거든요. 있죠. 그 어려워요. 등급을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빡세게 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저도 뭐 약해집니다. 모두가 약해집니다. 난이도 중에 제일 높은 게 한국사 관련 시험 중에 난이도 제일 높은 게 경찰이랑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헷갈리는 답이 두 개는 무조건 있어요. 진짜 그 연도 만약에 그거다 그러면 몇 개월 차이. 아, 막 이런 걸로 앞뒤 정하는 거, 막 네. 이런 아니, 거까지. 그 시험 있어가지고. 자체가 떨어뜨리려고 만든 맞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려면 네.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될까요? 수능이다. 수능은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치면 만점 받습니다. 다. 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진짜로. 그렇게 왜냐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치지 안 마세요. 됩니다. 아 진짜. 요즘에 항상 이거 진짜 문제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럴 거면 그냥 항상 시험 없애라. 쉽게 왜냐면 낸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로 고3 고등학교 친구들이 음. 수능은 3일 수능 3일 전에 공부해요. 진짜요? 진짜로. 네. 고3 때도 근데 만점을 못 받았는데. 그때랑 완전히 어. 다릅니다. 그래서 치시면 다 될 거고. 네. 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 이제 중급 정도 되는 거죠. 조금 난이도가 네. 좀 있고 1급 달려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잡고 공부 수업도 빡세게 좀 듣고 하면은 네. 1급은 무난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한국사는요. 그렇죠. 진짜 1년 단위로 공부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하신다면은 네. 수능부터 한번 해보시는 깨기. 수능은- 난이도별로 보면은 그 수능 한번 2달 뒤에 수능. 아니 바로 가야죠. 바로요? 다다음 주 수능인데 바로 딱 가셔야죠. 그동안 깔아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신 못해도 그래도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이미지 여러 개 만들어놨는데 그거 한 방에 와장창 되면 어떡하죠? 문제를 갖다 놓고 여기서 같이 딱 푸는 거죠. 10분만 아니면 뭐딱 하죠. 자신 있으세요, 창석 씨? 없죠. 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수능 한국사. 그래도 1년 동안 저랑 같이 그래. 하셨는데. 그래. 갑자기 우리가 박가영 같이 이미지 너무 했는데. 부럽습니다. 일단 기저 효과가 났기 때문에 박가영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되네. 네. 네. 사실 박가영 씨도 엘리트예요. 그렇죠. 엘리트.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높여놔야 돼. 높여놔야 돼. 너무 참았어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그럼요. 사실 유수의 대학교를 아니에요, 졸업했고요. 아니에요. S요 S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졸업 학점이 거의 아니라고요. 만점이었어요. 자, 4점대가 넘었어요. 얼마 전에 박광 아나운서 모교 특강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때 특강을 갔다 왔는데 애들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학생들이 그렇지, 그렇지. 수준도 높고 좀 그렇지. 모자를 죠. 네,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렇지.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졸업 학점이 그러니까요. 4.3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4.5에 4.4였다고 들었어요. 네. 역사 과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되는 친구다. 그럼요. 인텔리다. 네. 대한민국에. 그럼요. 무조건 만점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나운서가 역사에 표실 그놈에서 그 바보 역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똑똑해야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수능 봤잖아요. 그렇구나. 수능이었어요? 수능이죠. 수능이죠. 난 학력고사. 학력고사도 아니지 않으세요, 선생님? 아니요, 우리 본고사 과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죠. 쌍기는 본적 천원에서 일주일 전에 출발했어요. 우리 때 학력고사. 학력고사. 몇 년도 학력고사 보신 거죠? 87년. 그러니까 87년이니까 17년. 저희 86년생. 한살 때. 저희 한 살 때. 87항쟁. 네. 그때 대학교 1학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뜨거운 시절 보내셨네 진짜. 네. 네, 괜히 베레스트 검프가 아니에요. 네. 대학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도에 들어갔어요. 독재타도 딱 1년 외치고 그렇죠. 바로 그냥. 물 올랐을 때죠. 네, 괜히 586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수능 한번 수능 한번 하시죠.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풀어보죠. 풀기. 다 같이 풀기. 컨닝 다 같이 없고, 풀기. 여기서. 컨닝 없고. 원래 컨닝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왜? 원래 컨닝은 없잖아요. 못 믿어. 아니, 뭐 만약에 뭐 그 전날 원래 보통 이게 그 일간지에 답안지 요즘에도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원래 답안지랑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 보고 오기 없기. 그거는 다음 날에 올라와요. 네, 그 보고 오기 없기.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근데 요즘에 일간지 사기도 힘들어요. 아니 근데 요즘 네이버에도 치면 바로 나오니까. 아 그래요? 그거 없기.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그거 진짜 그러지 말기. 자, 그러지 말자 우리. 누가 분명히 와서 시험지 받자마자 3, 4 문제 안 보고 내가 많이 해봤는데 한 번호가 확률이 높아. 다르게 하면 다 빗겨갈 수 있거든. 좋죠. 가장 최근에 수능을 봤던 박가영 아나운서에서 기대되네요. 성적이 굉장히 기대되고요. 4.4의 신화. 네. 자 그리고 역사 관련 박사 논문으로 박사를 하신 배사훈 교수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교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오창석. 그 정치 과목이 아니잖아요. 역사 저는 정치 과목을 쓰면 안 돼요? 요즘에 수능 정치 과목 없나? 있죠. 개소리하지 마시고 그것도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없어요. 과로 갑시다. 정치과, 영문과. 아니야. 한국사로. 야, 하지 마. 영어 하지 존나 마. 어렵잖아요. 한국사로. 영어 존나 하지 어렵거든요. 마. 하지 마. 진짜 한국사. 하지 마. 저는 사실 영문과 졸업생이고요. 영국인이라고 봐야죠, 저는. 저 분명히 인천 분이라고. 그때 졸업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My major is English literature. 진짜. 발음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또 우리 약간 거대 프로젝트 비슷하게 각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DNA 검사 한번 할까요? 그건 진짜 꼭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들에게 또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한민족 네. 신화라는 이런 것들이 역사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네. 않음에도 여전히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국사 점수 좀 낮아도 중국인 DNA 80 나오면 명피가 좀 되지 않을까? 같이 하시죠. 지금 당장. 내가 봤을 때 나는 한 50% 이상 몽골리안 나올 것 같거든. 그저 쌤? 대만 욕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남자 4명이 다 다른 종족처럼 보여요. 같은 국가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4명 다. 박가영은 모르겠어요. 원래 얼굴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별로 안 달라. 인도 추천해. 인도. 분명히 시작할 때 PD님이 15분 내로 이렇게 끝내라 궁금한 줄 그랬는데 몰랐어. 너무 달콤하네요 이 얘기는. 갑시다 한번. 공개하고 하셔야죠. 아, 지금 보면 약간 서양 쪽이 섞였을 것 같은데 섞여 있어. 원래 얼굴은 또 되게 똑똑하게 생겼어요. 중학교 사진 공개하고 중학교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그럼요. 거의 집에 똑같아요. 불난 거 아니에요? 없다. 갔더니 없었다. 엄마가 버렸다. 고등학교 때 집에 불이 났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알겠습니다. 그 수능도 한번 보고 네. 우리가 과연 DNA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친 한반도인인지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남들이 잘 못 알아보긴 하더라. 뭘요? 이셔가지고 그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지나갔는데 이겨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많이 불안한가 보다. 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 되겠습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과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좀 몸이 으슬으슬해가지고 산삼 시대 따뜻한 물에 딱 타가지고 산삼 차로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박가연 아나운서 아까 방송 중에 드시더라고요. 아, 네. 네.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저거. 방송 중에 약간 목이 걸걸해가지고 먹었더니 바로 또 괜찮아져서 네. 이게 도라지도 들어가 있어. 맞아요. 홍삼도 들어가 있고 메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 산삼 순백이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산삼 시대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산삼 시대가 더 맞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틱형으로 들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 약간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먹기도 더 편합니다. 그래서 환절기 목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도라지가 들어가서 목 건강을 챙긴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산삼이 몸에 좋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삼 시대입니다, 여러분.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신 분들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근엄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하셔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한번 재진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진단해 보면 대부분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더라고요. 무조건이. 처음 가입할 때 진짜 제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약관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많아요. 조건으로. 나라고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리모델링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예 처음부터 좀 제대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좋죠. 네. 상담 받아보시기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타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여러분의 보험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네.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 장터였고요. 1544-5788 꼭 기억해 주세요. 1544-5788 내지는 www.보험장터.com입니다. 자, 이번 주제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이번 주제 오늘부터는 조금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뇌피셜들을 아. 활발하게 네. 좀 발산을 하시라고 어. 뭔가 한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네. 하나의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세종이 왕이 된 이유, 양녕. 양녕과 이제 세종의 관계에 대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듣기로는 이제 훈훈하게 포장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훌륭해서 동생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좀 약간 허술하게 행동하고 망나니 짓을 해서 세종이 왕이 되게끔 밀어줬다. 사실 어릴 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참, 이 형제가 정말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개소리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당연히 달콤할 수밖에 없고요. 대선을 눈앞에 둔 유력 대선 후보인데 네. 나보다는 이 후보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당선 가능성이 터무니없는데도 그럼 이겨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없는데도 자기는 당선될 줄 알고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내가 충령인 줄 알았지. 진짜 한참 밀려있지만 내가 될 줄 알았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전까지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런 수치가. 수치들이 나올 때도 여론조사.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일주일이 아니요. 3일 전까지. 뒤집을 수 있다. 그럼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깜깜이 기간 뒤집어졌다. 꼭 캠- 하는 말이 있어. 뭐야?
숨어진 표가 있다. 아. 밑바닥 표는 내 거다. 샤이 오창석. 샤이 오창석이 있다. 아 제가 요즘에 방송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선거 때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가 뭐냐? 캠프 때 그 후보를 마지막에 뽕에 차게 하기 위해서 캠프 식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님 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 일이 다 왔다는 건데 이제 착각하는 거지. 붙었다. 아, 지지율이 다 왔구나. 붙었다. 아, 이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삼자구도인데 왜 포기 안 하는지 모르죠. 캠프 내에서 난립니다. 다 왔다고 지금. 득표율이 몇 %였죠? 저 26.5. 잘 나온 거 상대 59. 따블이네요. 그러니까 샤이가 있긴 있었어요. 그 26%가 다 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들 당당하게 치지 못했거든요. 샤이층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샤이인지 투표장으로 안 갔어요. 투표장으로 나가야 샤이층인데 투표장까지 나갈 수도 없는 샤이층이 있어가지고. 아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미안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기억일 텐데. 아, 아니,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깨쳤기 때문에 이걸로 밥 먹고 살건데 뭐. 근데 이제 양령과 충령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 붙었다고. 아 거의 다 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요. 네. 경쟁을 하긴 하는군요. 그러면은. 그럼요. 이건 대권보다도 더 큰 거잖아요. 저는 진짜로 포기했다고 들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고지고 때리고 있었어요. 그 충령이 고자질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양령 이제 뒤에 말씀드린 양령의 수많은 비행들의 고자질. 출처가 충령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양령이 뭔가 어쨌든 좀 뭔가 뭐 좀 엇나가나 싶을 때마다 네. 충령은 언제나 아빠 보는 앞에서 네.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런 모습들. 독백처럼 아 형 왜 그래 기집질이나 하고 아 형. 그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아 진짜로? 네. 나 웃겨.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독백처럼. 예.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왕이 되냐 안 되냐는 목숨을 거는 그렇죠. 게임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왜냐면 내가 왕이 못 되면 내가 적장자인데 왕이 못 되면 그 다음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왕이 되려는 욕망은 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 그리고 아버지가 형 동생 죽이는 거 봤잖아요. 네. 충령은. 그런 것들을 본인이 했잖아요. 태종은 본인이 했잖아요. 네. 형 죽이고 제끼고 동생들 제끼고 네. 왕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주제에 사실 그 큰 그 피처링을 하실 분이 이제 태종인데 울보입니다. 울보. 태종 이방원이. 네, 울보요, 울보. 울보라고요? 계속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 모든 과정이. 예. 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요. 아들끼리 싸우는다기보다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충령이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세종이라는 인물이 되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참 많이 웁니다, 아빠가. 우리가 이제 배우로서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 유동근처럼 굵고 막 이럴 걸 같지만 실제로는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사실 자식 아들 바보. 앞에서는 네, 아들 바보. 자식들 앞에서는 그냥 울보였구나. 네, 네.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는 바깥에서 되게 강한 척을 했고 강해야됐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 자식들, 가계, 왕가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이방원이 왔으니까 뒤에 세종이 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음. 분명하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정리되는 과정도 잔인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강한 사람이어서 유독 그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아들 때가 유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이야기 쭉 사료로 제가 읊어드릴 텐데 네. 듣고 있으면 오늘 박관 아나운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절 아직 모르시네요. 흘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감동의 네. 어떤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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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아마 게임 아이템 뽑기 했는데 잘 안 나왔을 때 빼고는 눈물 안 흘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야기할 때 세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충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자 시절이니까요. 네. 충령과 이제 양령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양령 얘기는 이제 자극적이니까 그건 뒤에 가서 하고 그래도 충령 얘기를 조금 해야 앞으로 선생님. 좀 훈훈하게 가야죠. 이제. 유튜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바닥 모르시네. 자극적인 거 앞에 바로 가야 해야지. 됩니까? 에이, 지금 보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극적인 거 우리 시청자들 20분 기다렸어요. 지금. 그럼 바로 자극으로 갈게요. 자극 한번 해주고 가죠. 네, 그러면은 한 3장 넘기고요. 일단 충령은 충령 대군입니다. 충령 대군이고요. 양령은 이때 이미 세자입니다. 가족 관계 세상이고. 얘기해 주시죠. 양령. 양령 대군 위에 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어요. 적장자입니다만 형이 있었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아. 자, 이제
태종이에요. 태종과 원경왕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앞에 아들들이 셋이나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3명이나 됐어요. 네. 그래서 더 애틋했나 보다. 예, 앞에- 옛날에 많이 죽었으니까. 네. 앞에 3명이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양녕대군. 그럼 실질적으로는 넷째였네요. 다 네. 살아 있었다고 가정하면. 네.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거는 빼요. 앞에 아예. 그 이야기 세 명은? 세 명은 빼요. 빨리 죽어가지고 이때는 근데 워낙 유아 사망률도 그렇죠, 높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일찍 죽은 그 대군들 이때 네. 대군도 아니었죠. 왜냐면 이때는 정한군 시절입니다. 네. 태종이 정한군일 때 태어나요. 양녕이 태어납니다. 네. 양녕이 태어나 이때 근데 원경왕후랑 그 태종도 대단한 게 아니 너무 금지오개일 수밖에 없는데 어렵게 얻은 이 양녕대군 때 나이가 태종이 28이고 원경왕후 30이에요. 연상을 만나셨구나. 아 거기 꽂혔니? 그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위에 아들들이 빨리 죽고 양녕을 딱 얻었을 때 그 기쁨. 네. 근데 이때는 정한군 시절입니다. 정한대군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왕자의 난 이후로 네. 이제 태종이 왕에 오른 다음에 이때가 이 원자로 책봉이 되는 게 한 10살 무렵이었으니까 네. 한 10세를 전후했을 때 이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군이에요, 군. 왕자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제는 대군이 된 거죠. 대군에서 원자가 되니까 조금 있다가 세자로 책봉이 되거든요. 세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위치가 완전히 그치. 달라지는 완전히 거죠? 다르고 왕의 적장자가 된 거죠. 그냥 왕자가 아니 왕자 중에 왕자지. 네, 왕의 적장자, 아 왜? 맞잖아요. 왕자 중에 맞았어. 왕자지. 왕자 중에 왕자죠. 아 왜? 맥락상 이상한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녕대군이 그렇게 세자가 되고 난 이후로는 처음에는 특별한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무난합니다. 뭐 세자 이제 된 거니까 무난하고 어린 나이에 뭐 비행을 해봐야 네. 열 몇 살 친구가 네. 요즘은 좀 다른가? 아무튼 이때는 뭐 그렇게까지 비행을 저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게 왕자인데 왕가의 자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김한로라고 하는 네. 사람 네, 김한로. 이때 이분 말이 많아요. 이분 뒤에도 또 말씀 나올 겁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고려 때 장원급제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할 때 참여 같이 했었던 네. 사람이고 꽤 태종한테 이쁨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딸에게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 거죠. 둘이 결혼까지 해서 그 이후로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 명나라까지 갔다 옵니다.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요. 본인이 정한군 시절에 갔다 왔던 것처럼 네. 명나라 때 보내고 나름대로 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요. 이때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게 성인으로 접어들면서 성인으로 이제 접어들 무렵 네. 한 18세를 전후한 사춘기가 세게 왔나? 사춘기 때는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물론 조짐들은 보여요. 네. 조짐들은 어떤 조짐이 있었죠? 공부를 하는 걸 싫어요. 스승을 혐오합니다. 너무 싫어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뭐 좀 노는 거를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뭐 그 정도 그 정도야. 아빠 입장에서 앞으로 그리고 막 주변에서 세자가 지금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신하들을 혼냅니다. 한나라의 세자에게 다 나이 들면 고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애 기죽이지 마. 애 이러지 마. 기죽이지 마. 그리고 사실 무인 집안의 피를 받았잖아. 그렇게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없는데 이제 무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은 문과지 뭐. 문과예요. 장어. 아니 이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서 무인 출신이잖아. 할아버지 유동근이었잖아. 원래 DNA 한 대 걸러와요. 무인 피가 온 거지. 유동근 씨 진짜 대머리처럼. 무인이거든. 진정한 무인이에요, 유동근 씨가. 이 신하들이 네. 지금 세자가 너무 까불까불거리고 그러니까 세자궁을 대궐 옆으로 좀 옮겨라. 그래서 좀 컨트롤을 좀 하시라라고 네. 하면 혼냅니다. 다 큰 부자지간에 그렇게 간섭하면 반드시 서로의 사이가 나빠진다. 알아서 자기 나이 아버지랑 들면- 사이가 안 좋았고. 나이 들면 알아서 된다라고 하고 막 그 정도로 이때부터도 사실 좀 이쁨이 느껴지는 거죠. 아비의 어떤 그런 이쁨이 좀 명조랑 느껴. 다르네.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완전히 아들 바보고 약간 그래도 태종은 프리하게 냅두는 스타일 알아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스승들이 니네들이 공부 잘 시켜야지 뭐 내가 교육까지 뭘 이런 스타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탈선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18세 이후가 되면은 탈선을 시작을 하는데요. 주로 사실 뭐 양녕대군의 탈선과 관련된 건 딴 거 없습니다. 예, 여색 여성. 주로 기생들 아니에요? 근데 결혼도 했고 자녀가 없었나요 이때? 아니요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거랑 상관없죠. 근데 육아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요? 육아를 왕자가 육아를 세자가 육아를 하진 않죠. 유모가 따로 있으니. 네, 세자가 육아를 하진 않는데 그냥 오히려 피 얘기를 하시려면 요거에 이제 조금 그치, 해야 다 되는데 좋아하지 뭐. 아빠도 세종도 뭐 태종도 아우 호색으로는 누구 얘기도 지지 않는 아니 그것도 세종께서도 그러니까요. 네. 자녀를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네. 후궁도 많았고, 물론. 후실도 많았고. 물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때는 조선 초입니다. 그다음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과정에서 임금과 세자가 할 일은 안전하게 대를 이을.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어. 정실 왕비와 음.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왕자를 많이 낳는 겁니다. 어. 네,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왕후 혹은 정식 세자 빈과의 관계에서 잘 안 나아진다. 그럼 당연히 후궁을 열어들어서 어쨌든 대군은 아니라도 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끊기지 않게 후사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게 일이에요. 업무라고 생각하셨는데 후궁이 18인 건 좀 너무 열심히 하셨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가 있나? 그거는 이거는 약간 이거 약간 호색의 느낌이다. 이건 호색의 느낌. 후궁이 18명이요? 네. 그럼 약간 1처 18첩. 덕업일지. 1처 18첩. 그렇죠. 야. 공 19명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9명이네 그러면. 그렇죠. 아 근데 뭐 20명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네. 아니, 아무튼 저는 그냥 안전제일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18명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실인 부인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을 이렇게 다 종묘사직을 위해서. 18명으로요. 저는 왜 이해가 될까요?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보험 장터 있네. 아무튼 네. 그런 거를 물려받았다면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왕이 후궁을 많이 이렇게 좀 거느린다고 표현하죠 이때는. 네. 후궁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약간 그 눈살 찌푸려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이면 무릇 또 그게 일이고 하나의 업무고 뭐 이런 거지만 이게 세자 때부터 이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세자 때 첩을 두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랬었던 그 세자들의 말로는 크게 좋진 않아요. 양녕도 그랬고요. 이런 걸로 또 유명했었던 분이 이제 그 사도.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손가락질까지는 아니지만 하하 벌써부터 작작 좀 하지. 뭐 이런. 벌써부터 저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하필이면은 이분이 여색을 밝히시는 게 이 양녕 여색을 밝히는 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생들이랑 그나마 후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기생을. 기생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알죠. 그다음에 세자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왕될 사람인데 밑에서 옆에서 줄을 대려고 막. 여기 뭐 저하. 네. 제가 오늘 아주 좋습니다 오늘 네. 이러면서 이제 줄 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미녀와 매를 바쳤다가 탄론하는 경우들이 낮아요. 매는 세자에게. 사냥용. 네, 매는 이제 사냥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종이 눈에 보기에 얘왜 이러지? 이제 조금씩 이 친구 내 아들이지만 이거는 좀 너무한데? 너무한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이때도 이런 것들이 사고를 칠 때 충령의 태도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린 세종. 아빠가 어디 뭐 지방에 네. 뭐 이렇게 행차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옆에 당연히 세자가 있어야 되는데 충령이 가요. 충령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뭔가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옆에서 그 아버지를 달래는 그런 언사들을 많이 날립니다. 충령이. 이게 말리는 시누이로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그러는 중에 이제 터지는 사건이 네. 기생 봉지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다. 이름부터 참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봉지련이요? 아마 발음이었을 거예요. 발음은 이렇게 옮겨 적었을 이름을- 겁니다. 뭐 이름이 이렇게 이게 진짜 이 불편해. 봉지련 씨가 훌륭한 역할을 한 게 조선 초에 이름만 들어도 훌륭할 것 같아요. 이게 성이 봉이 아닌 거지. 이름이 이렇게 불렸을 부르는 아, 건데 박봉지련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아. 성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성이 뭐 있을 리가 없겠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신 게 이때 기생들의 이름이 네. 기록에 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록에 남아 있어요. 실록이 있어요? 실록이 있어요. 이거 다 실록에 있는 어. 얘기입니다. 실록에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봉지련 씨를 만났을 때 이야기인 겁니다. 태종 10년 때예요. 세자가 몰래 기생 봉지련을 궁중에 불려들였다. 궁궐로 불어들였어? 세자가 사신,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입니다.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하던 날 어. 봉지련을 보고 좋아하여 곧 소친시, 그러니까 궁중의 어린 하인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인 두 사람에게 그 집까지 뒤따라가 사통하고 마침내 궁중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를 듣고 소친시에게 곤장을 때리고 봉지련을 가두니 이 다음이 이제 대박인 거죠. 네. 혼낸 거예요. 봉지련을 가두고 네. 세자가 마침내 근심 걱정하여 음식을 들지 않았다. 너 단식 투쟁을 시작. 투쟁. 야, 이거 뭐 이런 걸로 단식을 주잖아. 그리고 소친 씨 내가 갑자기 감정이 입되네. 얘는 뭔 잘못인데 곤장을 불러라 맞아.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가서 어린애가 가서 데리고 온 건데 왜 날 때려? 아니 근데 또 안 가면 날 죽였을 거 아니야. 세자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세자를 때릴 수는 없어요. 결국 몸에 그럴 수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그럼 사도 되는 거예요. 영조와 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저거 못 먹을 아니, 바에 그러니까- 밥도 안 먹겠다. 이 새끼야. 우리 고품격 왕가 역사들아. 이야기. 아, 죄송합니다. 고품격 예, 예. 역사들. 왕가 이야기라고. 뭐 없어지는 왕가인데 뭐 상관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예, 됩니다. 예, 예. 아무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음. 태종의 판단이죠. 이제 아들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네. 임금이 세자가 미치고 혹하여 병이 될까 염려해서 봉지련에게 비단을 주었다. 감싸준 겁니다. 결국 아들이 단식 투쟁하니까 아들한테도 그래 알았다 이 새끼야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빠져 있는 그 봉지련한테도 그래 너 비단 먹고 짜져라. 짜져라 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왕도 마찬가지였네. 앞에 3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이 오기에 건강이 얼마나 그럼요. 민감했겠어 태종 이방원한테. 음. 이 양력이 진짜 찐 첫 번째고 다 건강히 자랐으면 이렇게 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금쪽이었네 금쪽이. 진짜 금쪽이에요. 금쪽이었어. 아주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금쪽이에요. 왜?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거 아마 오은영 선생님이 보셨으면 네. 아 잠깐만요 하고 멈췄을 거예요. 애 테이프. 새끼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후로 탈선에서 심각해져. 한 번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이긴 거죠. 이게 이제는 경험이- 끝간데 없이 가는구나. 네, 그 이후로 학업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 두통이 있습니다. 야. 오늘은 복통이 있네요. 개구리도 없을 텐데 이게. 진짜. 안 하지.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주변에서 또 얼마나 지금 세자 교육 시켜야 됩니다. 막 할 거예요. 근데 태종 말 안 듣습니다. 나이 들면 다 바뀐다. 나이 들면 다 바뀐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데 또 다른 기생이 오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유명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평양 기생 소행이. 소행이. 이 소행. 소행. 소행이라고 작은 앵무 하는. 이런 건가? 앵두의 앵 뭐 이런 거. 네, 이 소행 이 사건이 또 터져요. 어. 왜 이게 걸리냐면 세자궁 담벼락 아래 네. 길이 네. 원래 담벼락이잖아요. 네. 길이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잦은 어. 출입이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나무가 한 방향으로 꺾여 있는 거야. 아 네. 개구멍 마냥. 개구멍 마냥 담벼락 음. 밑에가 땅이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보고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소행이 소행길이었어. 소행이 왔다 갔다 하는. 야.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소행을 불러온 그렇게 이뻤답니다. 소행도 평양기생. 평양기생. 유명한 평양기생은 왜 유명해요? 거의 뭐 이쁘대요. 뭐 네, 어떤 그 제도가 잘 돼 있고 뭐 어기는 뭐 평양의 위치가 그래요. 그 한양과 적당히 떨어져 있고 네. 적당히 또 중요한 지역이고 네.
나름대로 거기도 저 평야가 있고 이러니까 먹을 것도 잘 나고 그 동네가 이제 먹고 사기에 좋은 동네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바로바로 소식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거리도 조금 있고 이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죠. 평양 원래 돈이 잘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유흥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건 그냥 진짜 저의 내피셜. 네. 그래서 예전부터 아니 그 평양은 속담에도 좋은 자리는 평양 감사도 네네네네. 자기 하기 싫으면 뭐 네. 안 된다고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한 가장 좋은 자리를 예로 들었을 거 아니야. 네, 평양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이니까. 황진이도 그쪽 아니에요? 평양? 아닐 거 모르겠습니다. 그 뭐 그쪽이죠. 나중에 황진이 편에서 뭐 네네. 다뤄보도록 하죠. 아무튼 그거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또 소행이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주선해주고 했었던 애들 유배 보내고 또 난리가 납니다. 네. 근데 이거 또 똑같습니다. 단식 투쟁 또 바로 들어가고요. 한번 먹혔으니까. 네, 한번 먹혔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뭔가 아빠는 넘어가려 그랬어요. 아빠는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때 엄마가 대신 나서 줘. 엄마가 대신 등짝 스매싱 가야지. 세자를 굉장히 크게 나무라. 근데 사실 그 정도에서 끝나요. 뭔가 이렇게 무슨 처벌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세게 나무랍니다. 그냥 명령. 혼낸 거죠 말로. 너 임마 나이 처먹고 아직도 그러고 사니? 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터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네. 어리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리. 네. 어리. 근데 이 어리라고 하는 분의 위치가 네. 이 굉장히 좀 그래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네. 사실 기생이면 그냥 세자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이지만 네. 뭐라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 기생 불러서 한 거 아이 새끼 너 임마 왜 그랬어? 하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네. 이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전 중추원 부사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유분이요. 유부녀죠. 공식적인 유부녀. 그렇죠. 첩이지만 네. 어쨌든, 첩이지만 네. 그리고 심지어 중추원 부사까지 지냈었던 네. 사람의 이제 부사 그 첩을 꼬셔요. 플러팅을 막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사료에 적혀 있는 걸로를 말씀드리면 어리의 아름다움을 들은 적이 오래였으나 나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웠다며 자색이 뛰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어리가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그 뒤 서울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친히 그 집에 가서 나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나 만나자. 야, 그 남편도 있는 그 집에 가서 양녕. 근데 세자니까 무서운 게 없었구나. 근데 거부합니다. 어리가 거부합니다. 그 집에서 숨기고 내보내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내가 강요했더니 양녕이 강요를 한 거예요. 나오라고. 어리가 마지못해 나왔는데 머리에 녹두분이 묻고 세수도 하지 아니했으나 그냥 쌩얼로 나온 거예요. 야 나와봐. 일부러 생얼 보여주고 떨어뜨리려고. 나와봐. 그런데 급하게 나오라 그러니까 쌩얼로 나온 거죠. 그러나 한 번만 봐도 미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야, 쌩얼이네 이뻐. 진짜 미인은 쌩얼일 때 더 예쁘거든요. 나는 그 집 사람더러 말을 대령하여 태우라고 했으나 그 집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태도였다. 일단 좀 거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아니 우리 첩인데. 주인 댁의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인데 그 보내면 안 되지. 아무리 왕 세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양령이 말하길 그렇다면 내가 탄 말에 태우고 나는 걸어가겠다. 진짜 좋아했네 여자를.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네. 아니 그리고 어리는 이때까지는 찐 사랑입니다. 어리를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집 사람이 마지못해 말을 대령했다. 그래서 나는 어리의 옷소매를 끌어 말을 타게 했다. 본인이 태워준 겁니다. 에스코트 합니다. 딱. 그게 좀 적절한 스킨십. 플러팅이죠. 그랬더니 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를 붙들어 올리지 않더라도 나는 탈 작정이었다. 넘어갔네. 억지로 이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알아서 제가 타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양반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교태. 문 열고 막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차문 열고 들어가 했는데 왜 이러세요? 제가 알아서 타려고 옛날 했어요. 말투 해야지. 어머, 저 혼자 탈 수 있거든요. 그런 말 주네. 옛날 서울 말씨로. 저 혼자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 구경하였다. 소문 다 난 거예요. 그렇지. 소문 싹 난 겁니다. 그날 밤에 강통교가에 있는 오두막에 와서 자고 여기서 일단 오두막에서.
광통교에 있는 오두막에서 장군. 마음이 좀 급했네 좀. 네. 이튿날에 어린은 머리를 감고 연지분을 바르고 저물녘에 말을 타고 내 뒤에 따라 함께 궁으로 들어오는데 어렴풋이 비치는 불빛 아래 그 얼굴을 바라보니 잊으려도 잊을 수 없이 아름다웠다. 진짜 예뻤나 보구나. 야. 아 그러면 원래 남편은 네. 알고 그래요. 알면서 세자가 하는 짓이니까 막을 수 없구나. 막을 수 없죠. 알았는데. 흑개몽이 죽고 싶겠다 진짜. 근데 뭐 정식 부인 아니고 첩이었으니까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 뭐 기분은 나빴겠죠. 뭔데,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했겠죠. 아마 그 정식 부인이 아니었으니까 너무 슬퍼서 다른 첩을 만나려고 빌드업 하고 있지 않았어. 며칠만 슬퍼하면 이제. 근데 이 정도면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조선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아. 아니, 그것도 뭐 맨날 같이 살면 뭐. 예쁜 여자를 결혼한 사람이 바람 안 피던가요? 원래 새로운 여자 제일 예쁘다고. 뉴페이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분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죠? 차마 얘기 못 하겠네요. 아, 뭐 너무 분위기가 좀 사극인데 로맨틱해 줄 수 없으니까. 아니 근데 머리도 쌩얼로 나갔다가 오두막에서 하루 보내고 분바른 거 보면 그때부터 약간 호감이. 양녀한테 마음이 아, 본인도 이제는 아이 내 남자 왕이 됐는데 당연히 마음 바뀌지. 참고로 이때부터는 네. 그냥 삽니다. 같이 살고요. 나중에 유배 가서도 같이 살아요. 유배 가서도 아이도 낳습니다. 양령 사이에서 아이도 낳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같이 삽니다. 좋아했네. 근데 이거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한 건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대박이 이거를 꼰지르는 사람이 충령입니까? 아니에요. 충령이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네. 충령이 아니고 효령 효령. 공주들, 공주들이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아. 아빠, 어. 오빠 또 그랬다. 오빠 좆지라고 다녀. 옛날이니까 사극 어투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고 어쩌예요? 그게 사고 어쩌라고요? 순 우리말로 해본 겁니다. 그냥 옷질 옷을 들고 뭐 이런. 그 뭐지? 아빠 민가에서 양령 아니고 존령대군이라고 소문 다 났어 지금. 왕과 비하 안 하겠답니다. 왕과 비하. 자주 하겠습니다. 전주희 씨 양령대군파가 아직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요. 예. 양민들을 그렇게 그러면? 불렀을 수 있어요. 네.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세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댕기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그 공주들이 일러바칠 정도면 이게 얼마나 또 창피했겠어요. 여동생들이 와가지고 쪽팔려. 적당히 하라. 네, 오빠 또 사고 쳤습니다. 막 이러면서 창피한 이 거죠. 정도 피면은 여동생들도 열심히 놀았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여동생들이랑 이 네. 나머지 분들은 네. 그렇지는 않아요. 여동생들 놀고 싶은데 배 아파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나가가지고 뭐 클럽도 가고 하고 싶은데 오빠만 그렇게 몰빵으로 노니까. 짜증나서. 배 아플 수 있지. 피는 다 그분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럼요. 참았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러지 아무튼. 않았다 표면적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장인 어른 그 김한노의 집으로 쫓아 보내버립니다. 세자를 쫓아 보내버리고 일반적인 일반적인 장인과 사회 관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그럼요. 신하 사람의 장인입니다. 뭐 지금이야 당연히 위아래가 장인 미치 사위지만 이 관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김한노가 주선을 계속 해줍니다. 이 어린아. 만나도록. 그러니까 자기 딸이 부인인데 네. 장인 어른이 진짜 개판이구만 진짜. 태종이 막아가지고 장인 어른 집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네. 장인 어른이 주선을 해줘요. 어리와의 만남을. 어쩔 수 없는 게 어쨌든 세자가 더 위에 있고 힘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 네,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걸립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세자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말을 들은 거야? 아니면 남자로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야? 뭐야 도대체? 제 생각에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이 관계의 핵심을 사위로 본 게 아니죠. 그냥 왕이 될 왕이 사람의 될? 채측근이라고 생각. 내 사위라는 생각이 안 들고. 뭐 그럴 수 그리고 있겠다. 왕이 될 사람인데 음. 왕이 되면 어차피 첩 거느리고 이때는 후궁이죠. 후궁 여러 거느리고 이러는 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내 딸
만 뭐 부인으로 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네. 하긴 지금의 사고 체계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지금의 사고 체계도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 상하 관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측근 신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유 계속 막 어리 보고 싶어 나 어떡하냐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위에 된 입장에서 그럼 제 딸이 있는데 어찌 그러십니까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 야 이거 쉽지 않은 거야. 내 딸이 있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데려와야죠. 제가 친양계 아니요. 친양계의 수장이잖아요. 아 그럼요. 데려와야죠. 양계 그러면. 수장이지 않습니까? 현타 오기. 데려오면서 나도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 얼마나 몇 특히 번이 예쁘다고 하니까. 뵙지 않았을까요? 아. 김한노 정도면 네. 몇 번 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걸려서 바로 이제 김한노도 쫓아냅니다. 태종 쫓아내고 직을 다 뺏어버리고요. 네. 저기 안성으로 쫓아보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양녕도 이제 뭔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탁 하고 반성문을 씁니다. 네. 원래 반성문 많이 써요. 반성문 많이 쓰거든요. 반성문을 이제 썼는데 반성문이 이제 여러 장 본인이 직접 쓰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밑에 글 잘 쓰는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신하. 네, 신하가 그래서 씁니다. 변계량이하고는 최고의 문장가한테 당시 최고 문장가. 최고 문장가. 연설 비서관이 있군요. 그거 정확히 그겁니다. 네. 예, 그걸 쓰게 해요. 변계량. 네. 경남 밀양 가는 길에 변계량 비석비가 있습니다. 저희 외갓집 가는 길에 변계량 진짜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경남 시대에 밀양 쪽에 있더라고. 당대 최고의 문장가. 당대 최고의 반성문.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반성문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태종이 봐야 되니까. 반성문 보고 있으면 명문이에요. 그럼 명문이니까. 무슨 야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우리 반성문으로. 우리로 치면은 가서 김훈 작가 불러와줘. 반성문 하나 써봐. 아, 진짜 그지 같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아니, 어떻게 보면. 세자 반성의 정도인데. 노래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세자의 그게 반성문도 실록에 실릴 거면은 명문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후로도 또 계속 그러니까 진짜 크게 한번 혼내요 태종이. 근데 혼내는데 여기서 진짜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 거죠. 항명 사건. 뭐라고 얘기하면 뭐 긴데 다 제끼고 네. 결론만 얘기하면 아빠는 이라고 얘기해요. 아 너도 처음 많으면서. 네. 야 가장 하지 말아야. 가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궁극기거든요. 씨는 이거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앞에서. 아빠 그다음에 예로부터 네. 호걸, 영웅, 호걸은 첩이 많다. 아 명나라, 뭐 당나라 그 전에 이 수많은 영웅 호걸 그 황제들 다 얼마나 호색이었냐. 근데도 나라 다 잘 다스렸지 않냐. 근데 아빠는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하나 척 하나 건드려 갖고 왜 그러는데? 개빡칩니다. 완전 빡치는 거죠. 나를 끌어들여? 말하면서. 아 근데 틀린 말이 아니라 빡친 거 아닐까요? 당연하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빡치는 거야. 형 이 새끼가 이거 형 동생 죽인 거 나를 기억을 못 하나 이 새끼가 이거. 빡친 거지 그냥. 근데 전체를 봐서는 성리학적인 국가의 효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금기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태종 입장에서는 진짜여서 빡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나를 이을 왕자면 적어도 가족이면 내가 그런 결점이나 흠이 된다 하더라도 가족이면 이해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근데 역으로 쳤잖아. 그럼 더 빡치고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딸이 막 연애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다. 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요건 이제 실록에 나온 겁니다. 정사에 나오는 거예요? 정사에 아닙니다. 야사입니다. 야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매우 빡쳐하셨다. 라는 얘기가. 요건 실록에 나오는 거. 실록 아닙니다. 실록 아닙니다. 실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대통령 된 분인가요?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종이 완전 빡치는 네. 이 말은 모두 나를 욕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직접 타격한 거지, 이거는. 직접 타격한 거죠. 네. 실제로도 직접 타격한 거고.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이렇게 된 거지.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이렇게 된 거지. 세자는 그동안 여러 번 불효했지만 집안의 부끄러움을 바깥에 드러낼 수 없어 항상 그 잘못을 덮어두려 했다.
직접 그 잘못을 지적해 그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지만 이제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내가 숨기겠는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폐쇄자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하들한테 보여주고 네. 하니까 신하 직접 말은 못하고 신하들이 공론을 일으키는 네. 방식인 거죠. 차마 자기가 말 폐쇄자를 못해요. 못하는 거. 네, 절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태종이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지율이 신하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푹 떨어지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양령이 초기에 세자였을 때 충령은 네. 어리기도 어렸고 셋째이기 때문에 네. 아예 대권 후보 뭐 잠룡 소리도 못 들어요. 어. 점점 근데 치고 올라가는 거죠. 점점 하나하나씩 사건들이 그럼요. 터집니다. 뭐 양령이 기생 거느리고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신하들 다 듣는 데서 할머니의 제삿날에 소인배들과 어울려서 놀다니 이건 또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듣는 데서. 충령이 또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네요. 아 역시. 그럼요. 아마 옷자랑 같은 거 동생한테 어. 충령아, 너 오늘 이거 샀어. 그러면서 막 어. 옷자랑을 하면 양령이 충령이 그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마음을 갈고 닦으십시오. 사람이 되라. 야, 어린 꼰대였네. 어린 꼰대셨네. 여기서 이제 팩트는 조선 최고의 언어학자입니다. 세종. 아 그렇죠 말을 조선 최고의 아, 언어학자. 그러네. 말 잘. 그러네. 양양이야. 샤넬 골용표야. 신상 FW. 그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형님 잘 알아입으십시오. 백성이 힘듭니다.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자라보다는 그래도 국내 국내 국산으로 브랜드. 베이직 하우스 갑시오. 탑텐을 입으십시오. 뭐 이런 거냐 아니 하는 거죠. 광고 들어온 건 베이직 하우스니까. 베이직 하우스로. 빨리 바꿔. 예, TBH 샵으로 가십시오. 베이직 하우스로. 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 남제라고 남은의 형이에요. 원래 그 조선 건국에 이제 네. 있었던 그 연애짤이었습니다. 연애짤이가 있는데 갑자기 남제가 충령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주상에게 학문을 권했던 적이 있다. 그냥 세자 아닐 때, 그러니까 태종이 정왕군일 이방원이 정왕군인 시절에 어. 학문 열심히 하세요라고 권했던 적이 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정왕군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왕이도 못 있는데 학문을 해서 뭐 합니까?라고 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임금의 아들이라면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정왕군한테 했던 이야기를 충령에게 해준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죠. 충령에게. 그래서 대군께서 이후에 학문을 좋아하시니 기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령한테 내가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해줬는데 충령 너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니도 임금 될 수 있지. 너도 임금 낼 수 있는데 너도 그 생각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슬쩍 물어본 거야 남제가. 떠봤는데 충령이 그걸 꼬바른 거지. 네. 근데 충령이 이 이야기를 태종한테 해버린 거야. 꼬바른 거야. 남제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건 감히. 똑똑한 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혼자만 듣고 있었으면 듣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되면 둘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역모지. 역모를 엮일 수 있지. 양령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욕망이다. 근데 태종의 반응이 대단히 놀라웠다는 거죠. 하하, 그 늙은이가 굉장히 과감하구나. 남자한테. 네. 그리고 웃으면서 넘어가 버려요. 오. 이거는 그분 그렇지. 태종 마음에도 있었네. 살짝.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 근데 태종의 전체적인 성향상 아들 바보기 때문에 얘 되게 이쁘네, 귀엽네라고 했을 수. 얘가 능력이 아들만 있네. 엮이면 그냥 다 그냥 허허. 그렇지, 얘가 능력이 하는구나. 있네라고 했을 수 있는. 그 가족강 아들이 양령, 효령, 충령 이렇게 세 명인가요? 성령 밑에 성령. 네 명이 아들 네 명인가? 성령은 빨리 죽어요. 성령도. 사실상 세 명이고 막내 아들이네. 네. 예. 근데 성령 아플 때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아팠어요.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막 때. 이럴 때 동생 막내 동생이 아픈 네. 거예요. 근데 이때 양령과 충령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양령은 사냥 나갑니다. 야씨, 야, 진짜. 막내 동생이 막 생사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근데 충령이 자기가 그 의학 서적 공부해가지고 직접 한약을 다립니다. 그리고 매겨요. 나중에 야, 아버지가 봤을 세종시기의 때. 향약 집선방 같은 게 의서에도 권위가 있으니까. 아니 그 제가 막내인지는 왜 물어봤냐면 보통은 이렇게 재벌가나 권력이 아주 크게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첫째한테 물려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내는 그냥 어떤 집의 막내도 예뻐하잖아요. 예전에 현대가에서 그 정주영 회장 살아 있을 때, 그 첫째 둘째가 밑에 있고 한참 밑에 이제 정몽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연히 어디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몽준은 열심히 살았던 거지. 놀기도 열심히 놀고 하루는 아버지한테 제가 술 한잔 살게요라고 하면서 맥주집으로 부른 거, 맥주집으로. 누가? 정몽준이 정주영을 정주영을. 종로 맥주집을 불러가지고 맥주를 산 거. 맥주 근데 얼마 하겠어? 얼마 안 하지. 그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막내 아들이 날 이제 대학도 체험 시켜주고 밖에 그렇게 신나가지고 이 차는 내가 살게서 그래 그럼 아버지 비싼 거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지. 재벌가 가고 있는데 양주집으로 왔어. 계산하는데 정몽준 씨가 그때 한 300만 원짜리 외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절개한 거야. 근데 그것도 보고 이 새끼 이거 배포가 크네 이거. 나를 맥주 1차 사고 이걸 이렇게 야 이 배포이 큰 새끼 이거. 비즈니스 감각이 있구만. 맡겨야겠다. 이게 큰 일화로 남아 있어. 실제로 지금도 사고 제일 잘하거든.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가지고 따라하시는 거. 내주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던 거야. 정주영. 그래서 정몽준한테 현대중공업을 주고 그러니까 정몽준한테 가장 크게 맡겼다는 거예요. 주먹을 배포가 그렇게 줬지. 크다고 해서 이게 셋째 아들한테 어차피 우쭈쭈 하면서 보다가 뭐 하나씩 큰 거 하면 야 이 새끼 이거 내 아들 맞네. 신기한다는 거. 막내 아들한테 특히 더 감정입이 그렇게 세게 된대요.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다음에 이미 이 정도 됐을 때 충령은 공부밖에 안 해요. 충령은 정말 공부밖에 안 합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근데 공부를 꼭 보는 데서 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정무 감각이 뛰어나네. 근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M장기에게서도 형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형 출근하면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편집자들이 있다. 그런 거지. 다 그래 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충령이 눈이 안 좋거든요. 나중에도 눈이 계속 엄청 안 좋아요.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안 좋으니까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고 고기만 맨날 먹고 건강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을 다 뺏어갑니다. 태종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 충령이 보고 있던 책을 다 뺏어가요. 한 권만 남기나요. 한 권만. 뭐였죠 그게? 그 무슨 책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책 한 권만 남겨놓는데 하딘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충령이라니까. 세종 대왕 대주. 네.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그거로 진짜 찢어질 정도로 봤다. 이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감각이면서 본인의 실제 성격이기도 한. 근데 실제 성격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욕심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 이제 그래봐야 4대 왕입니다. 4대 왕, 조선의 4대 왕이 누가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본인이 봤을 때도 자기 형이 개차반이에요. 4대 왕으로 본인이 형이 돼요. 참고로 그렇게 되면은 이 대군들, 나머지 대군들은 정사 참여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형만을 믿고 이 나라를 맡겨야 된다? 걱정됐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 감각을 살려서 본인이 욕심을 낼 줄도 알아야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주신 덕에 그럼요. 이 세계에 몇 안 되는 고유의 문자를 가진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 감각 네. 그리고 본인의 실제 성격, 네. 본인의 실력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렇게 쫙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마치 네. 높은 때처럼. 높은 때처럼. 충사모. 네. 야야. 충령 우리 충령.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계속 사고를 극단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양령이. 예?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학명 사건은 더 큰 사건이었던 거고요. 자 이제 폐쇄자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폐쇄자 논의가 본격화가 됐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태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관들의 소장의 사연을 내가 읽어보니 몸이 소연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므로 이에 이를 따르겠다. 폐쇄자 할 거라는 소리입니다.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대소신료가 청하였기 때문에 패한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근본은 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인심이 흉흉할 것이다. 빨리 그러면 폐세자 했으니까 다음 세자를 정하자는 거죠. 누구냐? 옛날에는 유복자를 세워 선왕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였고 또 적실에 장자를 세우는 것은 고금의 변함없는 법식이다. 양령이죠. 이 이름을 불러버려 합니다. 쟤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나이가 5살이고 차자는 나이가 3살이니 나는 제의 아들로서 대신 시키고자 한다. 장자가 유고하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로 삼을 것이니 왕세손이라 칭할지 왕태손이라 칭할지는 고제를 산 거여 의논해서 아래라. 무슨 말이냐면 충령에게 넘기겠다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양령의 장자로서 왕세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첫째 아들은 폐위시키지만 그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태종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의 정당성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형을 치고 됐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적장자를 세우려고. 근데 지가 받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압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태종 입장에서는 정통성을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기를 한 명 더 세운 거죠. 그럼 내가 차기를 이 또 셋째보다는 밑에 원래 정통으로 가면 이게 맞거든요. 원손. 원래 정통으로 하면 원손이 가는 게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바뀔 줄 알았던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가려고 했는데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아비를 패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고지에 있다면 가합니다. 하지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쫙 사람 한 열댓 명이 갑자기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충풍이 어마어마했구나. 충풍이 난리가 난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어진 사람으로 왕을 있게 해라.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 신하들의 선택이 주요했네. 그래도 현명했네. 네. 근데 그거 바로 안 받습니다. 태종이 그걸 바로 안 근데 받아요. 그건 보통은 이렇게 할 때 신하들이 청할 때 바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로 안 받는 게 정부적 판단일 수 정부적 있지. 판단일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태종 채찍근 그리고 아마 양용 쪽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큰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거북점과 시초점을 쳤으니 청컨대 점을 쳐서 이를 정하소서. 태종이 그러라고 합니다. 점치라. 점을 쳐서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또. 난리가 나 당연히. 근데 의논 가운데 점괘를 따르도록 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이제 태종도 너무나도 반대가 심하니까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전지하여 답하기를 나는 제의 아들로서 대신하고자 하였으나 재경이 모두 말하기를 불가하다고 하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 아뢰어라. 그러면 니네가 어진 사람 하는데 누군지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충령을 올리는 거죠. 참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물 밑에서 좀 작업이 있었을 작업이 수 있었을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원래 사극에서는 조말생이 그 역할을 한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거기서도 계속 나와. 조말생이 막 하긴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너네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라니까. 니네 선택했는데 뭐 이런 거지. 내가 태종인데 제일 믿는 신하가 하나 있어. 이게 뭐 아들은 좀 개차반이고 원손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데 충령이 하시구만. 앞에서 계속 충령이 하시오. 이게 실제 사극에 대소신녀가 모두 충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와, 그렇다면 실제 사극에서도 이렇게 돼요. 실제 사극에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상상이니까요. 근데 티키타카지 뭐 티키타카. 저는 이 뒤에 맥락들이랑 쭉 봤을 때 자기는 태종은 이 욕심도 없지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손자로. 그래도 양령의 적통으로 바로 가는 게 네. 해보려고 한 번 떠보긴 한 거죠. 야 이게 사실 이거 법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원손을 해자고 한 놈 바로 죽었습니다. 태종 성격으로 죽였습니다. 이 새끼가 내 마음을 모르고 이런 새끼가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너무 좋아해요. 양령을 끝까지 좋아해요. 양령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떠보고 싶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아무튼 결국은 충령이 어진이가 누구냐? 충령입니다. 난리가 나니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에 복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효령이 약간 쩌리로 나오는 거죠.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성질이 심히 고다. 둘째. 계좌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너무 유약하다. 그런데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울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을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치세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쭉 지금 이제 충녕 너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 셋째가 훌륭하다는 이야기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게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한 놈이 있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 또한 불가한 이유다. 술 못 먹는 게 술을 전혀 못했대요. 효령은 아시다시피 출가를 합니다. 네. 충녕대군이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 세자를 정하겠다. 이게 최초의 태종의 언사로서 네. 충녕을 세자로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뒤 몇몇 이제 대신들이 신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 또한 충녕대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딱 하고 하는 거죠. 하여 의논이 이미 정하여지자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 목이 메었다. 그치. 첫째 아들을 워낙 진짜로 사랑하고 하길 바랬었는데 장자에 대한 그 미련이 이때까지도 남아 있긴 있었네. 이 굉장히 그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이야기를 양령한테 가가지고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걔를 불러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이렇게 합니다. 통곡하면서 목이 메어면서 이렇게 하교합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게임,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가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제로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게임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또는 EJ몰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영한네이처의 술게임 술 금방 취하시는 분들,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셔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제 네. 세 분 엠크나이트 하셨던. 네. 맞아요. 네.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술 먹었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아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술이 별로 안 맞아가지고 술자리가 좀 두려우신 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고 새로운 음주 세계, 음주 생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한네이처 술게임이었습니다. 통곡하면서 목이 메어면서 이렇게 하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할 사람. 경은 종실에 인척 관계가 있으니 세자가 경을 본다면 반드시 놀라지 않을 거다. 너 친척이니까 네가 가서 말하면 양령이 그래도 조금 덜 놀랄 테니까 네가 가라. 내가 경을 보내려는 것은 군신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하여서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양령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이 말을 전하라 하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그 편지를 써줘요. 양령한테 쓰는 편지를 써줍니다. 너가 옛날에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충령을 사랑하기를 매우 돈독해 해서 비록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불어 같이 먹고자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냐 옛날에. 이제 충령으로서 너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너를 대접하는 생각이 두터울 것이다. 알아서 동생이 너 대접해 줄 거야. 잘 대접해 줄 거야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네. 그리고 옵니다. 눈물 나지 않아요? 전혀요? 전혀. 그리고 저는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그치. 아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 와요. 이 얘기를 하고. 네, 이 다음도 구구절절합니다. 아빠가 태종이 물어봐요. 양녀의 반응이 어땠냐? 반응이 어떻든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뭐 재원이가라고 뭐 이제가 비탄하던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교할 때 신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울면서 얘기했는데 양령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비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울어요. 임금이 다시 정말 그러하였냐? 라고 정말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울면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 신이 아람 바와 같습니다. 정말로 그리했다. 라고 합니다. 이 아비의 마음이 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잘해줘요 양령한테. 그리고 끝까지 보필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여자도 많이 붙여줘요. 세종이 너 좋아하는 거 실컷 태종. 해라. 태종이 네가 태종이 좋아하는 거 살아있을 때 계속 해라라고 하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동궁전에서 원래 쓰던 물건들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뭐 유배가 아니라 그냥 이사. 유배 아니었어요. 유배 아니어서 대신에 좀 멀리 떨어져서 음. 가서 살아라. 좋은 별장 짓고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유배잖아. 사실상 그렇죠. 근데 또 양령도 가는 길에 내려가다가 갑자기 뒤를 또 돌아봤대요. 동궁전을 이렇게 얘기했다. 이 땅을 다시 볼 길이 없을 것인가? 많이 봤어. 근데. 찢어지는 얘기. 맞아요. 근데 이후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때는 왜냐면 세종이 계속 불렀잖아. 네. 아버지 마음으로선 찢어지는 말만 하기 왔네 다. 또 광나루에 이르러 배를 타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광나루 흘리면서 옆에. 예. 영화 많이 찍으셨네. 많이 원래에서 거의 이름이 관광나루예요. 관광 울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자가 빠지면서 광나루 된 겁니다. 원래 관광나루.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이 된 다음에는 네. 얼마 안 있다가 양위를 해버리죠. 그리고 태종이 상왕이 되고 네. 상왕 그 시스템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되고 세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 일이 1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도 상황은 태종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건 다 김한노 이 새끼가 장인 핑계를 그렇게 대요. 김한노 이 새끼가 그랬던 거지 우리 아들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것처럼 장인 잘못 만나. 장인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원래 착한데 장인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어리 만나게 해준 거 아니야 그 장인이. 그래서 그런데 집안 욕을 했구나 또. 그렇게 해서 감싸 주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양령이 광주의 그 집을 탈출합니다. 심지어 이 집은 궁궐처럼 꾸며줬어요. 아빠가 동궁정처럼 꾸며줬어요. 99칸으로. 네. 근데 그 집을 탈출합니다. 못 있겠다고. 그리고 어디 가요? 이틀 동안 안 나타나요. 어디 기생집에 가 있었겠지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상황이 근심과 한탄으로 식사도 전폐하고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구나. 광주가 가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종도 난리가 난 거죠. 형이 없어졌으니까 야 불로 잡아오는 애 있으면 나 상 줄게 라고 하면서 왜냐면 이 상황이 잘못되면 세종이 자객분에서 죽였다라고 말 만들면 그럼요. 끝나는 상황이거든. 세종 입장에서는 진짜 다급한 상황이에요. 무조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뿐만 아니라 세종도 양령 찾기 대작전이 펼쳐집니다. 진짜 나 양령처럼 살고 싶다. 삶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왕은 못됐다 싶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대로 살았어. 네. 양령 충령. 저 양령이죠. 양령이지 이거. 양령 충령. 뭐 저는 200% 양령입니다. 왕 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 세종 지금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책을 봐야 되는데 눈을 건강한 채로 지금 어리도 보고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앉아서 계속 책 보고 한글 창제하시느라고 지병도 많으셨어. 그리고 양령이 올해도 더 살았어요. 세종보다 왜냐면 스트레스 막 풀고 다니는데 10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뭔가 그렇게 막 그렇게 하냐 감금을 시킵니다. 이 상황이 가택연금 같은 거를 시켜요. 근데 거기 안에서 또 어리랑 왜? 또 외국 사람 불러요? 어린은 이때 결국은 이렇게 도망가고 이 과정에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게 어차피 되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리가 책임을 진 거죠.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돌아와서 어리 죽었다는 얘기 듣고도 되게 잘 먹고 잘 또 지냈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유유히 악기를 연주했다고. 진짜. 아무튼 이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상황은 말 레필과 매 2연을 주고
5일 만에 한 차례씩 매는 날리게 해줘요. 또. 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넓은 데다 주고 거기서 여기서만 놀아 제발 여기서만 놀아. 양념이 약간 하림이네.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죽었어. 아 이거 너무 어리가 죽어서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하고 잊혀지네라고 노래 자꾸 하면 따라랑. 양령의 이 시스템이라는 이 사고의 로직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어리 그렇게 갔을 때도 슬퍼한 척하면서 슬퍼하는 나 존나 멋있어. 여자들이 뻑이 가겠지? 하면 여자들 앞에서 존나 멋있어. 슬퍼하는 나. 나는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가. 저는 사실 양용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싶기는 해요. 매정한 정도인 거지. 아니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지. 다음에 과감하게 그때 왕세자의 기준으로 지만 그냥 그대로 산 거야 그냥. 그리고 과감하게 이 이후로 왕을 탐하지 않아요. 왕을 탐하지 않는다니까요. 필요 어떻게 필요 보면 없어요. 애초에 왕하기 싫어서 한 10년 설계한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가 다 왕이 되길 원하면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럼요. 누군가 떨어져 나가기도 해야지. 근데 사실 그래서 양령이 뭐 미친 거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거보다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노상군 말하자면 단종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다음에 차마 못한 것들을 양령이 결정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자, 요 얘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이제 다 그 형제들은 죽었어요. 효령도 늦게까지 삽니다. 나 이제 어쨌든 이제 세종이 봐봐, 마음 편히 살 애들은 다 오래 살았잖아. 불가에 귀의했다고 하니까. 효령은 거의 신선이에요. 절에 들어가 아니 원래부터 불교 원래 불교. 엄청 심취해 있었던 분이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세종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아들들이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문종. 계유정난이 일어나게 네.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이제 삼촌이 조카를 패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때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든 다음에 왕이 누가 될 것이며 이제는 이런 것이 법통이다라고 하는 거 정해주는 사람은 왕가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큰아버지 그러면. 이때 가장 큰 어른이 양령대. 어떡해. 이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살아 있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양령이 밀어주는 게 큰 힘이었겠네. 네. 근데 그 성향상 양령은 세조랑 잘 맞아요. 그지. 세조랑 잘 맞으면 세조 편을 들어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조선왕조실록의 양령을 검색하면요. 태종 때보다 더 많이 검색에 걸리는 게 세조 때입니다. 짝짝꿍 맞겠지. 왜냐면 밤새 놀아요. 아니 사냥 가고 아니, 세조가 얼마나 좋지. 계속 불러요. 아니 잘 맞았나 봐요 코드가. 큰아버지랑 너무 잘 맞아. 네. 큰아빠랑 너무 잘 맞아요. 세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끝나고 이제 왕이 계승한다고 얘기하는데 끝나고 저는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 근데 세조 와가지고 큰아빠 회의 끝났으니까 이 새끼 봐 이거 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온천 뭐 이런 거 같이 다니면서 막 노는 거잖아. 다 노는 거야. 아니 뭐 놀 때마다 궁중에 연애가 있다. 야 큰아빠 불러. 그럼 또 마다하자고 갑니다. 야 조카가 또 불러주네 나를. 야, 근데 조카가 잘 논다고 분위기 띄우라고 큰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진짜. 기가 막히게 놉니다. 기가 막히게 놀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습니다. 당연하지. 양경 그러니까 진짜 이제, 개꿀이네. 이때 당시에 68세에 죽었으니까. 야 지금도 68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많아요. 그 옛날에 네, 500년 전에 68세 드실 때까지 계속 노신 거 아니야? 그럼요. 눈물 나게 좋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양령처럼 네. 가요. 양녕. 어차피 우리 그릇은 충정은 아니야. 종친의 대표로서 모든 연애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 근데 이제 역시 세종과 문종이 진중하고 왕의 그릇 말하자면 양령과 세조가 호탕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짜 좋아했나 봐요. 세조가 양령을 진짜 좋아한 게 아팠대요. 말년에 너무 아프니까 그의 서자들, 그 서자들을 승진시켜줘요. 큰아빠, 아우 저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아들들 승진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깁니다. 마지막까지도. 야, 마지막까지. 대조가 성격이 이렇게 포악했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한번 꽂히면 또 맞아. 어. 코드 잘 맞으면. 또 큰아버지가 하니까 너 막 드림 막 쳐도 그냥 봐줬을 거 아니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농담. 아니 이미 옛날에 포기했지. 그럼 대조가 큰아버지 재밌었다. 그리고 양령 입장에서는 나 같은 놈인데 저 새끼 왕 하네? 그럼. 신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 씨발 나도 왕했어도 저 정도는 했지 싶기도 하고 서로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100%죠. 양령은 보상 심리가 있었을 수 있고 세조를 보면서 네. 용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번 입어볼래? 150대 뭐 100% 했다고. 이봐 그러고 나 이거 발가락 막 술 만땅치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막 금관주 왕머리 쓰는 거 어울려. 골룡포 벗어놓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졸기 그러니까 이제 사관이 쓴 거예요. 글을 이제 평가라고 쓴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제 이름이죠. 제는 태종의 맏아들로서 세자에 봉해졌고 무자년에 명나라에 갔다 왔는데 무술년의 죄로 인하여 양령대군으로 강봉되었으며 이천에 나가 살다가 세종 18년에 양이 되었고 정사년에 서울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에 이르러 병으로 조라니 나이가 69세, 그러니까 만 68세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품이 어리석고 사관들이 그죠? 성품이 대군인데 그래도 이 새끼도 대단한 새끼들인 거죠. 성품이 어리석고 고수며 이거는 아마 사평한 부분이라서 세조 이후에 쓴 거기는 할 텐데 이 사초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죽자마자 쓴 거면 세조 때 쓴 거예요. 이거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어리석고 고드며 이 곧낫는 게 그냥 어리석음이 곧았다는 뜻이겠죠. 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거 쓴 거야 그냥. 딱 그 뜻이에요. 살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활쏘기와 사냥으로 오락을 삼았다. 세종이 우애가 지극하였고 양령도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함을 얻었다. 광산군 김할로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난 4녀를 낳았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있고 측실에 6남 10녀를 두었다. 야 6남 10녀.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제명대로 편안히 살다 죽은 것을. 야 역시 근데 진짜 조선왕조실록은 전 세계 사료 가치 중에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냐면 시호를 강정이라고 내렸는데 그 강자가 뭐냐 강이 굳세고 가감한 것을 강이라 하고 너그러이 즐거이 하여 제 명대로 편안히 살다 죽은 것을 정이라 한다. 진짜 그대로 시호를 내린 거죠. 강정. 근데 이 시호는 내 호로 쓰고 싶다. 강정 오창석으로 살고 싶다. 시호는 사실은 이게 약간 비난이나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이런 것도 돌려가기 비꼬는 것도 조롱한 거지, 존재하는 것도 조롱한 있는데 거지. 완전히 그런 건 아닌 거고 조롱받아서 저렇게 살고 싶어. 굳세고 가감하고 너그럽고 즐거이 하여 제명에 편안히 살다 갔다. 그러니까 조롱 한 스푼 넣은 거지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세조 이게 세조실록에 나오는 거라 하면은 세조 죽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가만 될 수 있어요. 사관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돌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돌려가게 돌려가게. 뭐 좋은 거죠. 뭐. 그렇지 실록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리석음이 곧았다. 어쨌든 양령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은 양령이에요 진짜. 사실 뭐 충령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진짜 조선을 통틀어서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럼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좋은 왕으로 꼽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양령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령은 욕망만 있다면 누구나. 아직도 양령대군파가 있고 있어요. 효령대군파가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뭐냐 아직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저승 가서 만나면 세종한테 물어보면 다시 한번 살면 어떻게 살려? 난 양령이지라고 할 거예요. 인생은 양령처럼.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금방 지나갔어요 시간이.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이제 재밌게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저희 예능 방송이니까 네. 하기 위해서 웃고 떠들면서 한 거니까 자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